안녕하세요. 참세대 방송 이한욱입니다. 오늘은 한일 군사협력 반대한다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적인 협력, 또 뭐 한미일 군사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일본과의 그 어떤 악연, 일본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행한 그 만행이라든가 역사적인 침략 행위 이런 것들이 마음에 많이 남아 있어서 일본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대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대기를 그린 책 12권짜리, 그리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자기 삶의 전환기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소개한 바가 있는 료마가 간다, 시바 료타로가 쓴 료마가 간다 책이 10권짜리인데, 그런 책들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일본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계략국가라는 얘기입니다. 계략국가. 일본은 과거 막부 시대, 무장들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영지가 전국이 영지로, 수많은 영지로 나눠 있으면서 그 영주들끼리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 합종 연행하고 또 많은 계략을 세워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연합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본은 특히 정치 지도자들, 지배자들은 그 계략을 세우는데 매우 그 능력을 발휘해왔고, 그쪽 분야에 많은 그러니까 계략이 아주 능한 사람이다, 국가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교류를 하거나 뭐 할 때는 그 점을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국제사회는 무슨 뭐 인정이 지배하고 뭐 도덕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는 야생의 세계와 같은 그런 힘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백하게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면 일본과의 군사적인 협력은 이거는 섣부른 짓이고 터무니없는 짓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세종대왕함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 초계기가 우리한테 아무런 그 사전 통보도 없이 근접 비행을 하고 위협 비행을 한 적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적인 조치를 취하니까 그것을 오히려 빌미로 우리한테 사과를 해라, 이런 적반하장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전혀 사과도 하지 않고, 또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고 얼버무리고, 그런 상태로 일본과 군사적인 협력을 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지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을 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있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일본은 국제적인 외교 관계를 총동원해서 말하자면 계략을 썼던 겁니다. 러시아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서쪽 지방에서의 또 그쪽 서쪽에도 군사력을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뭐 지식이 많지 않아서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는 아직은 다 숙지를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러시아는 그 당시에도 서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동쪽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군사력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고 미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러시아를 무찌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일본은 계략에 뛰어난 국가다. 물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좋게 말한다면 외교술이 뛰어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외교 관계, 외교술에 있어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한다면, 일본은 뭐 대학생 어른이라면 우리나라는 아직 외교 관계, 외교술에 있어서 초등학생 수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치 지도자들, 특히 대통령, 국회의원들 명심하고
우리가 개선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외시한 채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지금까지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어느 정도 구가하면서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바대로 미국은 지금 쇠퇴해 가고 있는 초짐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진 이후에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에 난입을 해서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부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또 얼마 전에는 미국의 한 주인 하와이에서 산불이 나서 1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1000명 가까이가 실종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하와이가 지형이 특수한 지형인지는 몰라도 하와이의 그 마우이 섬에서 어쨌든 미국의 영토의 한 부분인 하와이의 한 섬에서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나서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났다는 것은 역시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 통제력을 잃었다, 국력이 쇠퇴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대영 제국도 지금은 많이 쇠퇴해서 지금 브렉시트 한 이후에는 영국 국내 사정도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과거에 남미 북미를 다 개척했던 스페인 제국도 몰락해서 지금은 아주 작은 유럽 국가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도 언젠가는 쇠퇴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건 기정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보여주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은 제국, 로마 제국들이 있었지만 그런 제국들이 전성기가 지나면 항상 쇠퇴하고 몰락의 길을 갔으니까 역사의 법칙을 따른다면 미국 역시 반드시 쇠퇴하리라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맨날 한미동맹 부르짖고 거기다가 이제는 한미일 동맹을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안보를 미국이나 일본에게 맡기겠다라는 이 나라 최고 지도자의 모습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아니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고는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써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방어하겠다라는 이런 절박한 심정이,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니까 지금 우리 소득 수준에서 흥청망청 외제차가 늘어나고 흥청망청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과의 협력, 동맹은 몇 대 북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외세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력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이런 투철한 국가의식, 안보의식이 국민뿐만 아니라 특히 위정자들, 대통령, 국회의원들은, 특히 정부 여당은 이런 의식이 강해야 되는데 입만 띄면 한미동맹을 부르짖고 저 보잘것없는 북한 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해서도 미국 없으면 호들갑을 떨고 불안에 벌벌 떠는 이런 나라.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일갈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라는 형님 없으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 의지해서도 안 될 마당에 일본에까지 동맹을 맺겠다, 의지한다라는 이런 생각은 참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본의 전략은 뭐냐? 언젠가 아까 제가 말했던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쇠퇴했을 때,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그 지금 현재의 군사력, 무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힘이 빠졌을 때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일본은. 그때 가서 미국의 빈자리를 일본이 차지하겠다. 그것이 일본의 전략입니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일본은 도광양회, 권투어 중래하면서 힘을 기르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일본이 2030년까지 국방비를 2배로 늘린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게 지금 도광양회의 심정으로 군사력을 기르면서 지금은 미일 협력, 미일 동맹, 한미일 동맹 이런 것을 핑계 삼아서 군사력을 키우고 있지만 미국이 빠졌을 때는 동북아시아에서는 그 미국이 하던 역할을 대체하면서 군사적인 대군사 대국을 향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일본의 계략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미국에 의지하던 우리 정부 여당, 우리 정치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또 일본에 의지할 겁니까? 일본의 바지가내기를 붙들고 북한 막기 위해서 혹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에 도움을 요청할 겁니까? 주한 일본군의 주둔을 요청할 겁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 하는 친일파가 되겠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본은 1945년까지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지금도 그 사실에 대해서 추후에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공연하게 정한론이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개인에게 습관이 있듯이 국가에게도 습관이 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한반도를 침략을 했던 일본, 앞으로도 한반도를 침략하고 한반도를 교두보로 삼아서 대륙으로 진출하겠다는 꿈이 없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개인에게도 습관이 있듯이 국가에게도 습관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이 점을 특히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하겠다는 이 어설픈 꿈을 꾸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정부 여당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제 질서는 야생의 질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다시 불행했던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쨌든 미국은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으로부터도 군사적인 확고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도록 그 점에 방점을 두고 모든 외교, 모든 정책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감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